유비와 송권의 여동생 선상향의 결혼은 끝내 파경을 맞았다. 쫓기듯 친정으로 돌아온 손부인의 소식은 오나라 여론을 들끓게 했고 송권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적벽대전 이후 이어져 오던 형주와 오나라의 밀월관계도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두 짜리나 짜서 팔던 천한 놈이 감히 내 동생을 모욕하고 우리 오나라를 능멸했다.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즉시 형주로 진격해서 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다. 그렇습니다, 주군. 유비는 지금 전군을 이끌고 서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형주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 유비와의 동맹은 이제 끝났다. 전군의 총동원령을 내려라.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형주를 탈환하고 말겠다. 그러나 오나라의 군대는 끝내 형주를 향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시각 조조가 5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향해 남진을 개시했다는 충격적인 급보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쪽을 치려하면 다른 한쪽에서 견제가 들어온다. 그로 인해 어느 쪽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삼국 정립의 묘미다. 출진 준비는 완료됐나? 예, 승상. 모두들 완전 군장을 갖추고 성상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벽의 패배를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니? 이번이야말로 송권 그 아이놈에게 기필코 복수를 하고 멀겠다. 승상. 왜 그러느냐? 출진에 앞서 승상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유사 이래 신하로서 승상과 같은 큰 공을 세운 분은 없었습니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건국공신이었던 주공과 강태공도 승상과 비교하면 감히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은 승상께서 그냥 평범한 승상에 머물러 계신 걸 늘 안타까워하고 있어 합니다. 승상은 특별합니다. 승상은 달라야 합니다. 승상은 위대합니다. 내가 좀 위대하긴 위대하지. 승상은 나폴레옹보다도 위대하고 시저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승상이 어찌 그냥 승상에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어쩌란 얘기냐? 승상, 천자로부터 구속의 예를 받으시고 위공의 자리에 오르시옵소서. 승상처럼 위대하신 승상은 평범한 보통의 승상들과 차별을 두셔야 하옵니다. 구속이라. 하긴 나 정도면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하지. 일찍이 20살 젊은 조조가 오늘날의 경찰에 해당하는 낙양의 북도위로 재직했을 당시 그는 이런 인물이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경찰입니다. 음주 단속죄입니다. 술을 드신 것 같은데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 어쭈? 엄마,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엄마? 네? 이 나라 최고 실력자 건석이가 내 조카, 엄마. 이 자식이 겁도 없이 말이야, 진짜. 그러세요? 그래, 엄마. 이제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알았으니까 빨리 부으시죠. 이 자식, 근데 이거, 엄마, 너 옷 벗고 싶어? 가만히 있어봐. 내 휴대폰. 여보세요? 건석이냐? 나 삼촌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말이요. 거시기에서 오늘 좀 술 좀 마셨는데, 이거 어떤 놈의 자식이 음주 단속을 한다고 날 붙잡자뇨? 에? 당장 바꿔달라고? 알았어. 엄마, 너 이제 죽었어. 자, 받아봐. 여보세요? 예. 저는 도성의 외문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북도의 조조랍니다. 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공무를 집행 중입니다. 사적인 청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해주시죠. 자, 이만 끊겠습니다.
자, 빨리 안 부시겠습니까? 아, 이 자식!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와본졌냐? 나 이거 상당히 웃긴 놈이나, 이거. 이유가 뭐여, 어? 알았어. 내가 눈치가 없었네. 에? 자, 진작 얘기할 것이지. 자, 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저녁이나 먹어, 에? 그럼 나는 가네, 응? 이놈 봐라, 이거. 뭐야, 이놈! 공무집행 방해죄, 뇌물수수죄를 추가한다. 얘들아, 그놈을 당장 체포해라! 나 권석이 사투리한 게! 당시 한나라 최고의 실력자였던 건석의 삼촌을 조조는 그렇게 단호히 법에 따라서 처벌했다. 불과 20살의 젊은 경찰이 보여준 이 소신과 배짱은 낙양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화제가 됐었다. 나라의 기강은 바로 법의 엄정한 준수에 있다.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절대 예외일 수는 없다. 젊은 날의 조조는 실로 이런 인물이었다. 권력을 가진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혐오했고 또 그 권력에 아첨하는 자는 더더욱 증오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결심했었다. 권력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내가 천하를 경영하게 된다면 아첨을 일삼고 권력에 기생하는 무리들을 일수하고 기필코 이 썩어빠진 정치를 뜯어고칠 것이다. 두고 봐라. 나 조조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늙고 병들어가던 한나라를 뜯어고치겠다던 조조의 이런 넘치는 정열과 패기는 개혁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성원 속에 조조는 마침내 그 누구도 오르지 못했던 권력의 최정상에 올라섰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조는 이때부터 그가 예전에 그토록 혐오했던 권력자들의 행태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아첨을 거부하고 권위주의를 배격해왔던 그가 이제 슬슬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우와, 잘 먹었다. 자장면이 아주 맛있는데 그래. 야, 근데 이거 괜히 곱빼기 시켰나 보다. 이거 자장면이 좀 남았다 이거. 어? 근데 이 버리기는 아깝고. 승상, 놔두십시오. 제가 다 먹어 치우겠습니다. 응? 그래? 야, 근데 이거 먹던 거라 좀 지저분한데 이거. 괜찮습니다, 승상. 승상이 드시던 거라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딸랑딸랑. 승상, 저 이쁘죠? 오, 네? 그래. 이쁘다, 이뻐. 승상, 그 짜장면 드시던 그 젓가락 좀 이리 주시죠. 아니, 너 왜 그러냐? 아니, 가만. 이 젓가락은 왜? 응? 자, 여기 있다. 승상, 전 승상이 드시던 이 젓가락도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승상의 따스한 숨결이 닿은 이 젓가락을 어찌 그냥 버리겠습니까? 좀 더럽긴 하다만. 어쨌든 고맙다. 그나저나 그 랩킨은 어딨나? 입 좀 닦아야겠는데. 승상! 응? 승상. 왜? 넌 또 왜 부르냐? 승상, 냅킨은 필요 없습니다. 승상, 입 주변에 자장. 제가 핥아먹겠습니다. 야야유. 가수 송대관도 노래했듯이 흔히들 세월은 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때론 세월은 독이 되기도 한다. 참신했던 젊은 개혁가 조조는 어느새 이런 간신들의 아첨에 둘러싸여서 세월과 함께 변해가고 있었던 거지. 아니, 뭐요? 뭐? 아니, 사람이란 원래 다 나이가 들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양지훈 선배님. 선배님 안 변한 줄 아시죠? 그 왜 또 아픈 데를 콱 찌르고 그러는? 뭐 어쨌거나
예전에 조조였다면 씨도 안 먹혔을 이런 아첨이 지금의 조조에겐 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상 같은 대영웅이 고작 승상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구석의 예를 받으셔서 위공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천하 만백성들의 뜻이옵니다. 한번 백성들의 뜻이 그렇다면은 어디 한번 받아볼까? 이런 조조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순욱이었다. 승상도 이제 나이가 드셨나 봅니다. 아이, 나이가 들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순욱? 예, 승상. 구석이란 것은 허울 좋은 명예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그건 오히려 승상의 깨끗한 이미지에 먹칠을 할 뿐입니다. 승상, 철없는 몇몇 신하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순욱. 자네의 말은, 나 같은 놈은 구속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건가? 승상, 그런 게 아니라. 됐다! 그만해라! 순욱, 우리, 얘기 끝내자, 어? 끝났으면 나가봐! 승상. 자신의 오른팔이라 불리우는 순욱의 말조차 듣지 않고 조조가 받으려는 구석이란 과연 무엇일까? 잠시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자. 구석! 에? 구석!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무슨 방구석이냐 집구석이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구석이라는 거는 뭐 그런 구석이 아니라 제후가 천자에게 받는 9가지 명예로 특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석에 9가지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길어요. 첫째 뭐냐 말이에요. 천자와 똑같이 황마 8필이 끄는 수레를 탈 수가 있고, 둘째, 왕의 예복인 골룡포와 멸관을 입게 되고, 셋째, 출입시에 주악을 연주할 수가 있고, 넷째, 거처하는 집 대문을 붉은색으로 칠할 수가 있다. 다섯째, 신을 신고 칼을 찬 채로 전상에 오를 수가 있고, 여섯 번째, 항시 말이죠. 문을 지키는 300명의 친위대를 거느리게 되고, 그다음 뭐 몇 개 했죠? 자, 6개 했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7번째로 가보자 말이에요. 7번째. 7번째 뭐냐 하면은 왕의 의장에 사용되는 금도끼와 은도끼가 보여되면, 뭐 나무꾼도 아니고 하여튼 뭐 금도끼, 은도끼 나왔어요. 그리고 8번째 말이에요. 8번째. 붉은 활과 검은 화살을 사용할 수가 있다. 8가지 했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9번째.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검은 숯으로 담근 술과 옥으로 깎은 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구석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별거 아니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9가지의 특전 구석을 받는다는 것은 천자를 받드는 신하의 위치에서 이 사실상 천자와 동격인 왕의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조조였다면은 뭐 이런 형식적인 의전 이런 거는 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텐데 이 뭐야 조조가 이미 변했단 말이에요. 조조는 변했어요. 30년간 가장 가까이서 조조를 모셔왔던 순욱의 입장에서는 이 안타까운 거죠. 이 조조의 이런 변화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조조는 또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예. 뭐 어쨌거나 그로부터 며칠 후
오나라에 대한 출정을 앞두고 조조의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 자, 모두 여기 주목하세요. 이번 오나라 출정은 100% 성공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승상께서는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적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승상에게 구석에 명예를 안겨드리는 게 신하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그럼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어요. 저스턴 몸에 뭐요? 그대들은 지금 뭐라는 거요? 아니 뭘 하다니 그 뭔 말이여 순욱. 구석을 받는 것은 승상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야. 에? 그대들이 나서서 말려도 시원짜를 바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당장 그만 주지 못하겠다. 얘가 취했네. 아니 저 순욱 그게 아니고 자네들의 그런 나천과 아부가 승상을 좀 먹고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순욱의 이런 진심 어린 충정은 그러나 다음날 엄청나게 왜곡돼서 조조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승상 요즘 뭐 순욱한테 뭐 안 좋게 대하신 일 있으세요?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하던지. 이상하다니. 아니 이게 뭐 어제 저희가 그냥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승상 욕을 하고 그러길래. 순욱이 내 욕을 뭐라 했어? 직접 화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야 조조 그건 내가 다 키운 거야. 근데 이제 좀 컸다고 지만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난 이게 뭐냐고. 구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지 주제를 알아야지. 이랬습니다. 순욱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 아니 뭐 꼭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대충 뭐 뜻이 이렇다는 거지. 조조가 아무리 변했다 해도 어찌 이런 조작된 거짓말이 넘어갈 리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조조의 마음은 순욱의 곁을 떠나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조는 순욱에게 선물을 보냈다. 승상께서 보내신 음식입니다. 자, 식기 전에 드시지요. 승상이 내게 음식을 보냈어? 짜잔! 조조가 보낸 찬압을 열어보니 그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조조의 뜻을 헤아리고 긴 탄식을 내뱉었다. 승상의 뜻은 알겠다. 승상과 나 사이에 남은 정 이제 이 빈 그릇과 같구나. 자, 그럼 이 그릇, 빈 그릇 가져가도 되죠? 그래, 가져가라. 30여 년간 승상을 모셨던 내 마음도 함께 가져가라. 그날 밤 순욱은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누구보다 조조를 잘 알고 사랑했기에 누구보다 조조의 변화를 가슴 아파했던 순욱. 30여 년간 조조와 함께했던 영역의 세월을 뒤로 한 채 그는 그렇게 죽어갔다. 이때 그의 나이 50세였다. 순욱이 자살했다고? 예, 승상. 하늘에서 날 얼마나 원망할고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근데 승상 왜 그러느냐? 이 빈 그릇은 어떻게 할까요?